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국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정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유명 초대형 마트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 회생법원 이제 속보가 오늘 터졌는데 홈플러스 와 사실 뭐 매출이 연매출이 5조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기업, 이 어마어마한 대형마트가 자 기업 회생 절차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법원이 폐지하겠다. 끝내겠다. 자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면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사실 7월 3일까지였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한 뭐 이제 9월까지는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뭐 일단 전망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생법원이 그냥 딱 잘랐습니다. 딱 잘라서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 폐지하겠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자 법정 관리가 이렇게 1년 4개월 만에 딱 중단이 됐는데 자 결국 법정 관리가 중단된다는 말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파산이에요. 와. 우리가 야 이게 홈플러스가 파산한다라는 것을 뭐 물론 많은 분들이 파산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라는 거 하고 실제 파산 수순에 돌입하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누가 인수하겠지. 뭐 또 정치권까지 나서 가지고 계속 뭐 이런저런 뭐 어떤 활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홈플러스 같은 게 어떻게 파산하겠어. 당연히 인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뭐 힘겨루게 하다가 뭐 인수하고 인수합병되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정말 파산이라는 이게 딱 눈앞에 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이런 어떤 충격인 거죠. 자 법원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한 회생 가능성이 없다. 야 법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뭐 정말 충격적인 상황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자, 뭐 아시겠지만 지금 대주주 MBK 파트너스하고 지금 주채권사죠. 지금 메리츠금융하고 계속 힘겨루기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BK 파트너스가 1,000억 정도를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메리츠금융이 너 그 1,000억 가지고 안 돼. 내가 1,000억을 댈 텐데 이 1,000억을 대는 조건은 추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해주는 조건은 너희들이 대주주가 앞으로 들어갈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그것을 실제 돈을 내놓으면 그것을 보고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낼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사실 메리츠 금융도 돈을 댈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 뭐 MBK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메리츠 금융도 그렇고 사실 이게 지금 2,000억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자 이번에 2,000억 이거 자금 조달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만 하다가 이 2,000억 자금 조달이 불발이 되는 자 이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자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오늘 법원도 얘기를 한 게 자 매출은 감소하고 있어요. 일단 뭐 자금 조달이 지금 안 된 거고요. 자금 조달이 안 된 상태에서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자 급여라든지 지금 월급도 뭐 지금 4월 5월치 뭐 밀려서 겨우겨우 지급하고 지금 뭐 6월치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물품 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못 주는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여기에다 지금 세금까지 못 내고 있고 자 소위 말하는 이 공익채권 어떤 이 회생에서 먼저 우선 청구권을 갖고 있는 이 공익채권만 급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사실 이 공익채권조차도 변제를 못하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너무 만약에 불어난다 그러면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끝내고 파산 수순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법원이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채권만 급증을 하고 있다. 뭐 급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 때문도 아마 그냥 법정 관리를 끝내는 걸로 아마 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 9월까지 추가 연장 여지가 있었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뭐 관례상 추가 연장은 뭐 좀 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 여지 있었지만
오늘 법원이 한 얘기는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 자, 9월까지 기다려봐야 계속 임금만, 월급만 계속 이거 뭐 이렇게 누적되고 못 주는 돈만 계속 쌓이고 있고, 소위 말해 공익채권만 쌓이고. 자, 이거 뭐 큰 실효적, 뭐 그때 간다고. 아니, 지금 안 됐던 게 뭐 9월 가면 되겠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고요. 자, 14일 내에 자금 조달을 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4일 내에 될 것 같았으면 진즉에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리츠금융에서 그 조건들을 달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부분을 뭐 할 마음이 있었으면 했겠죠. 그래서 뭐 대주주도 그렇고 뭐 지금 채권사도 그렇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뭐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또 그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자금 조달, 지금 뭐 일단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법원이 지금 연장도 안 해줬는데 다시 회생 신청 들어온다고 이거 해줄까요?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선택지가 일단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결국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 오늘 뭐 신문 방송들도 대부분 이런 논조로 다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도 지금 이거는 최종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뭐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뭐 그 대주주도 그렇고 뭐 주채권사도 그렇고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 아닌가. 일단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자, 홈플러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직원들이 지금 떠났죠. 퇴직한 직원들도 굉장히 뭐 수천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직원만 12,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뭐 주차나 청소 같은 이런 소위 말해 우리가 간접 고용이라고 하죠. 뭐 이런 분들도 한 1,000명 지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다가 입점업체나 납품업체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최대 1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최대 10만 명이 실직을 하는, 일자리를 잃는 정말 사상 초유의 또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대기업들, 어마어마한 곳들이 지금 거의 막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제가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계속 살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JTBC 같은 이런 대단한 방송국, 아니 방송사가 이렇게 회생 절차, 법정 관리에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JTBC 같은 이런 뭐 방송사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게 뜨면서 난리가 났죠. 보시는 것처럼 JTBC가 지금 뭐 주요 사항 보고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도가 발생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부도 난다, 파산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일인데, JTBC 같은 이런 방송사가 본인들이 발행했던 어음이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360억짜리가 지금 부도가 이미 발생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JTBC의 모기업이죠. 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그렇죠. 부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억짜리 이 어음을 못 막아서 결국은 부도가 발생을 했는데, 자, 정말 뭐 엄청난 일이죠. JTBC하고 이런 중앙일보 같은 이런 엄청난 우리가 언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부도가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실제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고용시장에 엄청난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뭐 아파트를 사고 이런 뭐 이제 중장기 투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뭐 집 사면 한 30년 정도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만기로 해서 대출을 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 내가 지금 일자리가 불안하고 내가 지금 직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집 산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용이 좀 안정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 이제 뭐 부동산도 이제 같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건데, 고용이 불안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 뭐 그런 것들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같이 집값을 폭락시키는 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결국은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지금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지금 뭐 이렇게 서초의 이 대단한 아파트, 메이플자이 같은 이런 아파트들도 갑자기 지금 엄청난 지금 폭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작년에 입주한 아주 뭐 신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진짜 반포권에 있는, 그래서 33평형이 56억 5천, 거의 57억 가까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50억 아래로 내려갔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49억 5천 거래가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7억이 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나왔는데, 자, 그리고 또 메이플자에 며칠이 있다가 이 3, 4평 같은 평형대인데 층수도 16층이면 꽤 고층인데, 아까 뭐 49억 5천, 그래서 50억에서 딱 그냥 꺾기 들어간가 했더니 또 11일 날은 56억 5천까지 갔던 게 47억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억 5천, 10억이 대폭락하는 거래가 나와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메이플자 이렇게 뭐 반포권에 있는 이런 3,300세대나 되는 초신축 아파트가 9억 5천, 10억씩 대폭락하는 정말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2층 같은 경우에는 45억 5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국 56억 5천까지 갔던 게 45억 5천으로 11억씩이나 폭락하는, 와, 메이플자의 국평형이 11억이 대폭락하는 이런 지금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거죠. 메이플자에 보시면 지금 네이버 매물은 지금 낮은 가격 순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게 지금 51억, 뭐 지금 고층이 51억, 그 다음에 중층이 51억 5천. 자, 이렇게 지금 네이버 매물만 보면 50억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56억 5천까지 갔던 게 그래도 뭐 매물은 51억 5천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실제 거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거래들이 줄줄이 창창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현장 폭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네이버 지금 매물에 올라 있는 것보다 실제로 51억 뭐 대비해 보면 거의 뭐 한 3억에서, 또 저층 같은 경우에는 5억 가깝게 더 추가적으로 지금 폭락해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지금은 매수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수 심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조급해지는 거고, 조급한 집주인들보다는 뭐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 깎아주면 사고 안 깎아주면 안 사지면, 소위 말하는 가격 협상력이, 매수자들이 훨씬 더 집을 사러 간 사람들이 가격 협상력이 큰 거죠. 큰 소리 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수억씩 깎아준, 현장에서 수억씩 폭락하는 이런 현장 폭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81평 같은 경우에도 96억까지 나갔던 게 80억 거래가 나오면서 무려 16억씩이나 대폭락하는, 자, 층수도 뭐 24층 22층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16억씩이나 폭락하는 충격적인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의 레미안 원페를라, 이것도 지금 작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34평형 37억 5천까지 갔던 게 27억 거래가 나오면서, 자, 아무리 3층 뭐 저층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억 5천, 11억씩 폭락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충격적입니다. 근데 아까 뭐 메이플자에도 보셨지만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원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뷰, 뭐 이것도 대단한 아파트죠. 여기가 레미안 원밸리, 여기 뭐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밸리 같은 라인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아크로 리버뷰, 한강변에 있는 이것도 신축급 뭐 대단한 아파트. 그래서 아크로 리버뷰도 35평형이 무려 60억을 터치했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60억을 터치했던 건데 지금 50억 거래가 나와서 깜짝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것도 뭐 20층이고 28층이 뭐 우리 층수는 더 높죠. 뭐 고층 28층인데 이렇게 10억씩 대폭락하는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반포 힐스테이트 34평 같은 경우에도 아니 5월 달에 47억 5천 거래가 나왔는데 6월에 41억 한 달 사이 거의 뭐 이건 보름 사이죠. 보름 사이 6억 5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레미안 원밸리가 뭐 가장 그렇겠죠. 지금 34평형 아시겠지만 72억 최고가를 찍으면서 대한민국을 서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단한 아파트가 지금은 대부분이 다 50억대 거래예요. 전부 다 뭐 50억대 거래. 뭐 낮은 것들은 뭐 53억 아주 저층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뭐 한 56억 뭐 지금 8층 55억 뭐 이렇게 지금 본다고 하면 뭐 대부분이 다 50억대. 지금 이제는 레미안 원밸리는 70억대도 아니고 60억대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50억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가 아까 뭐 55억 뭐 지금 호가도 지금 55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원래 57억에 내놓으셨던 분인데 지금 6월 25일 날 지금 얼마 전에 2억씩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5월 10일 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서 이제 금매는 다 걷어들여서 금매가 없다. 지금 뭐 이제 뭐 사고 싶어도 금매 뭐 살만한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현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레미안 원밸리 같은 이 대단한 아파트도 아까 보셨지만 55억 뭐 거래가 하는데 지금 55억대 그렇죠. 이렇게 오히려 지금 6월 25일이면 지금 5월 10일 이후인데 오히려 지금 낮췄잖아요. 57억도 7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57억에 팔겠다 그러면 이것도 꽤 낮은 건데 이거보다 또 추가로 2억을 낮춰서 이렇게 55억에 매물을 내놨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월 1일 확인 매물인데 33층 중에 30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54억 매물이 있습니다. 와. 아니 33층 중에 30층이 완전 초고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고층인데 이게 7월 들어서서도 더 낮춘 거죠. 와, 이건 뭐 지금 아니 72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뭐 70억은 무너지고 지금 60억도 무너지고 지금 55억도 낮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낮춰서 그것도 30층을 54억에 지금 팔겠다고 지금 내놓은 게 지금 7월 상황이에요. 7월 상황. 뭐 지금 뭐 이분들은 대부분 1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다주택자들은 82.5% 양도세 뭐 이거 내고 못 팔죠. 아니 무슨 뭐 한 10억 남으면 세금을 8억 가까이 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거 가지고 팔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주택자들보다는 지금 1주택자 분들 중에서 급한 분들이 이렇게 급매로 지금 팔고 있다. 72억짜리가 54억까지 33층 중에 30층인데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뭐 53억 5천 아까 54억에서 꺾은 것들도 있어요. 한 5천만 원 꺾었고 이거는 뭐 한 1천만 원 꺾었네요. 그렇죠. 뭐 꺾기 기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층 같은 경우가 뭐 122동에도 111동에도 뭐 53억 5천 53억 9천 그러니까 54억도 비싸단 거예요. 54억도 이것도 비싸 보여. 조금이라도 더 싸게 보이려고 지금 금매 경쟁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뭐 53억 5천, 53억 9천, 이거 5천, 9천 이거 뭐 깎아줄 거라고 이건 무조건 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53억 뭐 이렇게 저층 같은 경우에는 53억대까지 지금 나와 있어 딱 53억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이것도 뭐 105동의 7월 3일 매물이고 119동의 7월 2일 확인 매물인데 7월 들어서서도 이렇게 72억까지 갔던 아파트를 53억이면 거의 뭐 19억, 20억 가깝게 이렇게 낮춰놨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 뭐 저층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34층 중에 고층인데 7월 1일 확인 매물인데 52억 9천 매물이 있습니다.
자, 결국 72억까지 갔던 이 레미안 원밸리, 뭐 서울의 웬만한, 그렇죠, 강남권 아파트들을 60억대 뭐 최고가까지 이렇게 찍게 했던 뭐 그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한 게 레미안 원밸리죠. 그래서 72억까지 갔던 게 결국 60억이 무너지고, 뭐 이제는 이제 50억도 이렇게 되면 뭐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층이 지금 52억 9천이니까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현장에서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도 한 뭐 3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현장 폭락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런 것보다 더 만약에 낮아진다 그러면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에도 40억대 실거래가 뜰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뭐 급급매 이렇게 52억 9천이면 지금 72억짜리를 20억을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런 거는 무조건 그렇죠. 그냥 뭐 네이버 올라올 새도 없이 안 72억짜리가 그것도 고층이 52억 9천인데 네이버 매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현장에서 바로바로 거래가 됐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살 사람이 없다 이런 그만큼 수요가 많이 꺾였다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실제로 파산을 지금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거 하고 실제로 파산 사실 뭐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아야 이런 대형마트를 아니 뭐 매출이 5조 원이나 되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마트가 뭐 가장 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코스트코 같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롯데마트나 이제 홈플러스가 한 매출이 한 5조 원, 5, 6조 원 정도 되는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대형마트가 이렇게 실제로 파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죠. 아예 어떻게든 살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법원이 이 부분을 좀 9월까지 연장해도 되는데 7월에 딱 잘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실제로 파산을 한다 그러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아파트 매수 심리 급격하게 크게 꺾일 수 있고 뭐 집값 폭락을 한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빅 쇼크들이 지금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홈플러스 파산 같은 자 경기 침체 상황까지 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그렇죠. 집값 폭락에 같은 뭐 악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성가시고 뭐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매번 확인할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뭐 참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 볼 때마다 제가 늘 항상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전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